네, 안녕하세요. 유민아파입니다. 2019년 3월 5일 화요일장 장 시작 전 네오팜이라는 종목에 대한 기술적 분석과 그리고 매매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3월 4일자 전수검사 종목에서 NC캠과 이수앱지스, ABL 바이오 세 종목 중에서 하필이면 ABL 바이오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선정을 해봤는데 NC캠하고 이수엣집스는 윗골이 거의 없이 정말 잘 마무리하면서 잘 가졌는데 하필이면 세 종목 중에 한 종목 딱 집어넣은 ABL 바이오가 오히려 뭐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음봉을 만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거기다 양매도까지 나왔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일단 제외를 시켜버렸습니다. 너무 아쉽더라고요. 예, 어쩌면 이렇게 운이 안 좋을까. 예, 뭐 어찌됐든 간에 그 그래서 전수검사에서는 뽑지는 않았는데 예전부터 계속 보고 있었던 그러한 종목을 한번 대체해 볼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급하지만 급한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좋은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종목으로 보려고 합니다. 자, 네오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 보셨죠? 예, 다 보셨을 거라고 많이들 보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뭐입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여기 장기선 분석에서 이 장기선 동영상 강의 1부부터 22부까지 보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떠들면은요. 카페 가입하신 지 한 3, 4개월 차랑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오세요. 원리만이라도 알고 있으면 무슨 말 하는지 대충 알아듣습니다. 근데 이거를 안 보시고 그냥 막 달려들면은 이게 2개월, 3개월 동안 도대체 알아듣는 듯 싶은데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쪽 거 보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였었어요. 원리만이라도 알고 계시라는 거죠. 원리만이라도. 그리고 이 원리를 알았을 때 제가 장기성 가지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떠들면은 어느 정도 다 알아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봐주세요. 예. 자, 네오팜은 철저하게 정배열 종목입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정배열 종목입니다. 앞서서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한 뒤에 장기 조정이 들어옵니다. 그죠? 장기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장기 조정 때문에라도 장기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어차피 앞에서의 큰 상승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 장기선들은 정배열이 날 수밖에 없어요. 즉 정배열 조정입니다. 정배열 조정 종목은 항상 어렵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어렵지 개인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때는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면은 정배열 종목은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예, 굉장히 많이 쉽게 떨어져요. 쉽게 떨어지는데 문제는 떨어질 때 거래량 없이 떨어집니다. 예, 제가 이런 종목을 강조드렸다 큰일 날 수 있어요. 예, 괜히 이거를 가지고 매수하셨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진짜 앞으로는 이런 정배열 종목 중에서도 정말로 괜찮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나 하지 괜히 재료빨이나 이런 종목으로 해서는 안 하겠다라고 제가 다짐을 한 바 있거든요. 정배열 종목이 상당히 힘듭니다. 앞에서 큰 상승을 보지 않고요. 얼마나 떨어진 앵커링 효과죠. 앞에서 도대체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가늠을 하지 않고요. 그냥 고점에서 얼마 떨어졌으니까 싸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서슴없이 잡아요. 정배열 종목에서 장기선.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역배열 종목 같은 경우는 손실률이 많아봐야 정말 많아봐야 2, 30%, 3, 40%예요. 근데 왜 이런 거 있죠? 주구장창 떨어진다고. 그랬더니 뭐 반토막 반토막은 뭐냐 뭐 70%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깡통계좌 됐다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그게 다 정배열에서 나옵니다. 정배열 종목은 쉽게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특히 성장주에서도 많이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늠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시장도 잘 봐야 되고요. 그 시장에서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그리고 네오팜이 속한 혹은 정배열 종목이 속한 산업이 끝물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갖다 잘 판단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정말 힘들다라는 겁니다.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정배열 종목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항상 중요한 게 뭐죠? 기준선을 잡아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표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네오팸은요, 예전에도 많이 이제 그 네오팜 많이는 아닙니다. 꼭 갈 자리에서는 기가 막히게 말씀을 드리곤 했었어요. 예전부터요. 2014년도 요 갈 자리에서 조금 늦었지만은 그래도 갈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오팜. 분석글로 다 올려드렸었죠. 블로그랑 유메카라는 카페에서. 뭐, 이거 여기서 해가지고 여기서 팔 수 있었을까요? 예, 불가능했을 것 같은데, 그죠? 어찌됐든 갈 자리에서는 잘 말씀드립니다. 예, 갈 자리에서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도 한번 분석글을 한번 써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였을 겁니다, 여기. 예, 여기가 아니라 여기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또 역배열 뭐 정도 상황이었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짜리입니다. 정배열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의 역배열 쪽에서는 성공을 했는데 정배열 쪽에서는 어찌 될까요? 자, 어떤 종목이든 간에 항상 기준선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기준선이 뭐냐면은 그 선에만 오면은 저항이나 지지를 열심히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저항선이라는 건 뭡니까? 항상 저항을 받는다라고 하지만은 뚫으라고 있는 게 저항선이에요. 그죠? 지지선. 항상 지지해 주지만은 또 이탈할 수도 있다라는 게 또 지지선입니다. 그죠? 항상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항상 많아요. 어찌됐든 이 선에만 오면은 꾸준하게 정말 지지나 저항을 잘 받는다. 이거 기준선이에요. 그러면 밑에서 있다가 뭡니까? 그 선을 갖다 돌파를 했어요. 이게 기준선이 이렇게 있어요. 돌파를 했어요. 그럼 뭡니까? 일단 기준선을 돌파했다라는 거는 상승할 여지를 보여줬다라는 거죠. 51%의 상승 가능성을 갖다가 확률로 때려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네오파엠의 기준선 뭡니까? 그냥 명확하게 뚜렷하게 나옵니다. 예, 181선, 그죠? 181선, 181선. 181선 지지는 181선 어떻습니까? 지지 못하니까 그냥 그대로 빠져버리죠. 그죠? 밑에 지지선이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다시피, 그죠? 181선을 싼 것처럼 만들어주니까 어떻습니까? 돌파하지 못하니까 그냥 그대로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물론 시장이 폭락했던 이유도 있겠지만, 그죠? 여기 180선 근처도 못 왔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지난 2월달 주가를 한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예, 확대해서 보면 181선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받죠. 그죠? 그러면서 예, 11선 지지를 받으면서 181선을 돌파해 줍니다. 그리고 종가상으로 181선을 살짝 지지는 못 해줬지만 어찌됐든 간에 다시 한번 강한 반등이 또 한 차례 나옵니다. 뭡니까? 돌파했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216일선은 과거 차트에서 쭉 보시면은 그렇게 큰 의미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216일선은요. 거의 181선이에요. 보시면 181선을 또렷하게 저항을 딱 받는 건 딱 보이시죠? 물론 뭐 216일선에도 좀 조금씩 보이지만은. 자, 네오팜은요, 항상 181선에서 분수령이 됐습니다. 181선에서. 분수령이 됐어요. 181선에서. 1차적으로 무조건 기준선은 181선 잡고요. 2차적으로는 216일선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181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다시 한번 재차 지지해주고 바로 뛰어버리죠. 예전부터 꾸준하게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오팜은 정말 쉬웠어요. 1차 기준선 181선, 2차 기준선 216일선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216일선보다는 181선에서 또렷하게 나와요. 이건 뭡니까? 정배열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해서 181선을 돌파했다라는 거는 상방 의지를 그대로 보여줬다라는 측면에서 네오팜을 갖다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배열 종목은 손절하는 한이 있어도 일단 기준선을 돌파하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 괜히 기준선 지지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돌파할 거라라고 생각을 해서 잡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지할 거다라기보다는 어떻습니까? 돌파할 거다. 죄송합니다. 돌파할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돌파한 걸 확인하고 다시 한번 지지해 준 것까지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양선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런 종목은요, 일단 1개월간의 어떤 상승세가 나왔죠. 예, 1개월간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대략 약 한 20%가 좀 안 되는 그런 상승률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뭡니까? 그냥 5주선 잡고 밀어 올리면 됩니다. 5주선 종가 기준으로 잡고, 그리고 나서 한, 5주선을 종가 기준으로 잡고, 그리고 뭡니까? 손절가를 잡고, 마지노선을 잡고, 그리고 나서 한번 홀딩해 본다. 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5주선이 뭡니까? 마지막 216일선과 60주선을 갖다가 어떻습니까? 예, 밀어 올릴 거다라고 모멘텀을 보면서 가늠을 해보고 추정을 해보고 그리고 매수 전략을 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81선 돌파했다라는 거는 60주선을 돌파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접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재료가 상당히 많아요. 재료라는 게 실적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실적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글에서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기저기 알아보다니까 중국 쪽에서 아토팜 등 이 피부 보습제나 이쪽 부분에 대한 그 쇼핑몰 쪽에서 판매량이 증가하는 것 같다라고 중국 쪽에 계신 분한테 들어봤어요. 예, 들었습니다. 물어봐가지고요. 예, 중국에 계신 분이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은 요즘 들어가지고 아토팜이나 이런 것들 찾는 분들이 좀 있다. 주변에 있다. 전혀 못 들었었는데 작년만 해도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올해 들어가지고 올해 2월 달부터 너무 대기질이 안 좋아지니까 이런 얘기가 많이 듣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거 시장이 부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좋죠. 흐름도 좋죠. 왜냐하면 바로 실적에 바로 적용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있다라는 거 한번 참고하시고 예, 이렇게 매매 전략을 짜는 거다. 정별 종목에서는 이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 유민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